안녕하세요, 아르고니아입니다. 여름 이적시장 특집 상편에서는 7월 초 기준 이적료 10위부터 6위까지의 선수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5위부터 1위까지를 다뤄보고 5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까지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평점과 플레이 스타일, 특징은 포스코어드닷컴을 참고했고 동시에 축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FM 데이터를 일부 참고했으며 골닷컴이나 해외 분석 사이트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로드리는 맨시티가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고 바이아웃으로 영입한 선수로 페르난지뉴의 대체자로 당첨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23살 소비형 미드필더로 지난 시즌 42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리그 평점 7.24, 챔피언스리그 평점 6.82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드리는 공중볼 경합, 패스, 태클, 볼 차단, 낮은 실책이 강점이며 현재까지 통계에서 약점은 따로 없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태클을 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FM에서 수비위치 선정이 17, 예측력과 팀워크, 점프력이 1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몸싸움과 볼트래핑도 15로 준수합니다. 로드리는 지난 몇 시즌 동안 성장하면서 부스케츠의 후계자로 불렸습니다. 192cm의 큰 키로 볼 소유권 유지와 탈환에 능합니다. 공격적 능력과 가담 정도는 부족하나 볼 순환에 집중하여 빌드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는 부스케츠보다 부족할지라도 신체 조건이 좋아 수비력과 공의 소유권 유지 능력과 이를 통한 패스 공급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이 효율적이면서도 간결하고 기술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현명하여 과르디올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경기장 모든 곳에 공을 뿌리는데 롱볼 패스의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패스가 전진 혹은 핑패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은 90.1%에 달했습니다. 맨시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페르난지뉴와도 종종 비교되는데 로드리의 패스 성공률이 3% 정도 높으며 중원에서의 볼 수유 성공 횟수, 태클과 가로채기에서 페르난지뉴를 넘어섭니다. 라리가 선수 중 가장 많은 600번의 볼 수유를 따냈고 207개의 태클로 횟수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공중볼 획득 성공률과 태클 성공률이 68%,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78%를 기록하여 그에게 볼을 빼앗기가 쉽지 않습니다. 키패스의 경우 페르난지뉴가 약간 높으나 거의 차이가 없어 후계자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맨시티의 경우 데용, 프레드, 조르지뉴 등 다양한 대체자들이 거론되었지만 모두 영입되지 않았고 몇 년의 기간 끝에 로드리가 영입되었으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 22살 소비형 미드필더로 반 다이크를 넘어 네덜란드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였습니다. 리그 31경기를 비롯 총 42경기에서 3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였고 리그 평점이 7.54, 챔스는 7.03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선수는 패스와 드리블, 스루 패스가 강점이며 특별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용의 플레이 스타일은 볼을 적절히 지연시키면서 파워를 잘 얻어내고 짧은 패스를 통한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FM에서는 드리블, 패스, 시야가 16, 퍼스트 터치, 팀워크가 17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부스케츠, 라키티치, 비달이 30세가 넘기 때문에 대체자로 영입되었는데 패스에 강점이 있던 그들에 비해 대용의 최대 강점은 드리블입니다. 시즌 초반 자료이긴 하지만 58개의 드리블 시도 중 54개를 성공시키는 정확성과 90분당 3.12개 라는 적지 않은 시도로 깊은 인상을 줍니다. 게다가 수비지역처럼 한정된 지역이 아닌 모든 곳에서 성공률과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가짜 센터백 포지션을 맡은 경우 풀백과 겹치지 않으면서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장점을 모두 부각하여 팀의 공수를 조율합니다. 탈압박도 잘 되어 선수들에 둘러싸여 있든 궁지에 몰렸든 압박당했든 간에 그는 항상 공을 앞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으며 세심한 패스를 통해 볼을 받는 선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뺏기는 횟수가 0.5에 불과하여 동료들에게도 최고의 안정감을 줍니다. 오프더블 움직임도 마치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공간을 스스로 만들거나 팀원이 앞으로 움직일 때 본인은 뒤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유인시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냅니다. 중간에서 볼을 차단당하는 인터셉트 능력도 성장하여 지지난 시즌 1.1회였던 기록이 지난 시즌 중반까지 3회를 넘어섰습니다. 공수에서 전망이 밝은 프랭키 데용이었습니다. 3월 말에 이미 이적이 확정되었지만 7월부터 미넨에 합류함으로 여름 이적 시장 순위에 넣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23살의 센터백, 오른쪽 풀백으로 반다이크의 수비 역대 2위의 이적료이자 미네 클럽 레코드를 갈아치운 고액 이적료였습니다. 메디컬 테스트에서 오른쪽 무릎 인대 이상을 발견하여 시즌 조기 아웃되어 총 19경기에만 출전하여 한 골을 기록하였고 리그 평점 7.02, 챔스 평점 6.73을 기록하였습니다. 태클과 드리블, 그리고 볼 차단 능력이 강한 반면 크로스 정확도가 아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웬만한 정상급 풀백의 성공률과 비슷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드리블을 좋아하며 짧은 패스를 즐겨하며 태클을 자주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FM에서는 주력이 16이며 체력, 헤딩, 마킹 능력, 태클, 공격성이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실제 주력 테스트에서도 음바페 못지않는 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센터백이나 왼쪽이나 관계없이 포지션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서 자기의 영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태클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자신이 수비해야 할 상대가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때는 공간을 내주지만 상대 미드필더가 뒷공간으로 패스할 때에는 윙어를 쉽게 커트하여 기회를 내주지 않습니다. 온더블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특히 롱패스를 하면 공을 받을 공격수에 빠르게 접근해서 다른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파울이 90분당 단 1.12개에 불과한데 쿨리발리, 칸셀로보다 0.2 정도 낮은 수치이며 그만큼 수비 효율성이 높습니다. ESPN은 그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냉정하고 강하며 태클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음으로 태클을 자주 하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성정하는 선수이며 디에고 고딘 이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현대 풀백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 공수전환 능력도 상당한데 왼쪽 풀백으로 배치되면 공격 중에 소유권을 잃을 경우 빠르게 수비로 전환하며 반대의 경우도 탁월합니다. 즉 공격 임무를 맡고 있더라도 쉽게 수비로 바꿀 수 있도록 특정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 시 상대 수비 뒤에 빈 공간이 있으면 전진하여 수비 라인을 흐트리고 공격수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현재 이적료 탑10 선수 중 28살로 유일하게 전성기에 접어든 선수이며 말이 필요 없는 월드클래스로 호날두의 빈자리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37경기 출전, 평점 7.81에 16골 15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유로파 리그에서 8경기 2골 2어시스트 7.63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아자르의 강점은 너무나도 많은데 패스, 스루패스, 키패스와 드리블, 마무리가 강하며 세트피스와 크로스, 그리고 볼을 간수하는 능력도 강하며 유일한 약점은 수비 기여라고 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컷 인사이드 플레이를 즐겨하며 드리블러이면서 롱볼 플레이를 선호하고 공격 플레이를 빠르게 하며 기회를 창출하는 레이오프 패스를 선호하고 파울을 자주 당합니다. 월클 선수이다 보니 FM에서도 민첩성과 드리블의 최고 능력치인 20을 주었고 페널티킥에 19, 개인기,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재능인 천재성, 퍼스트 터치, 순간속도, 지구력에 17 이상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자르는 득점력과 신체 조건은 아쉽지만 작은 키를 이용해 엉덩이의 무게중심을 잡고 드리블로 밸런스가 좋고 섬세한 볼 컨트롤과 몸놀림, 스피드가 좋아 상대 수비를 능수능란하게 흔드는 선수입니다. 공격 템포를 뺏지 않기 위해 질질 끄는 드리블이 아닌 전진 드리블이나 돌파 후 바로 패스를 해주고 수비가 몰리도록 유도를 하면서 제치고 다른 선수들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킥 능력, 정확한 패스를 기반으로 한 연기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최근 아자르는 득점력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완성형 선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숙한 정신력과 부상을 거의 당하지 않는 특성을 갖추었습니다. 벨기에 감독은 정신력에도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아자르가 감정적인 요소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했을 때도 그는 그러하다. 그는 매우 차분하며 조용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탯 기록도 놀라운데 아자르의 드리블 돌파는 첼시 선수로 뛰었던 7년 동안 909회로 프리미어 리그 1위, 키패스 1위, 득점 4위, 도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8-19 시즌에는 드리블 돌파, 파울 유도 1위, 키패스 2위를 기록하여 명실상부한 월클이었습니다. 이적료 거품 논란, 검증되지 않는 유망주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는 말이 나오는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 대체자이자 레코드 경신 선수로 19살의 공격수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차세대 호날두라는 기대감에 그리즈만의 바이아웃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영입했는데요. 벤피카에서 뛰면서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19골, 8도움, 리그 평점 7.52, 유로파 리그 6.87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시즌이 1군 신격 시즌임에도 꽤나 인상적인 활약이었는데요. 펠릭스는 패스와 스루패스,
키패스, 드리블, 마무리, 장거리 슛, 볼간수 능력이 뛰어난 반면 특별한 야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세트 플레이 위협 능력과 역습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 종종 파울을 얻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FM에서는 개인기를 16, 천재성을 17, 패스, 드리블, 퍼스트 터치, 공격 위치 선정과 침착성, 체력에 15를 부여하였습니다. 펄스 9이나 10번 스트라이커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장점이 명확해 보입니다. 포지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 정확한 위치 선정에 탁월하고 수비수를 유인하여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골을 넣거나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창조적인 플레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팀 전체에 골을 넣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오프더블 움직임도 빼어난데 게임 지능과 사고력이 뛰어나다 보니 공간을 잘 찾아내고 득점 능력이 높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스트라이커 뒤에서 주목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가 나타나 골을 넣는 것이죠. 펠릭스는 침착함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많은 선수들은 수비를 뚫고도 마무리가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그는 마무리 차스까지 여유롭게 이어갈 수 있어 위협적입니다. 퍼스트 터치가 좋은데 터치 후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부드럽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좋은 헤딩 능력을 가진 것은 보너스. 소속팀 감독은 벤피카 아카데미 최고의 선수였다. 빅클럽에 관심을 받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재능을 자랑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19살 때는 펠릭스와 같은 재능을 뽐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기와 드리블 돌파는 적은 편이며 공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유형이다 보니 전술이나 본인에게 몰아줘야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지만 이러한 축구 센스를 살리기 위해 동료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팀의 플레이가 단조로워지거나 동료들의 장점을 막기도 합니다. 풋볼 트라이브에서는 펠릭스를 1.5선 플레이어라고 했는데 이들은 스루패스, 개인기, 시야, 슈팅 능력이 좋지만 현대 축구 전술에서는 강한 압박, 조직력으로 인해 강인한 체력과 피지컬로 견뎌내야 하는 데다가 수비수의 차단 능력이 높아져 스루패스의 성공률마저 낮아졌다고 합니다. 스탯을 자세히 살펴보면 79분마다 한 골씩 넣으면서 효율성이 가장 좋았고 90분당 1.5개의 키패스, 2.12개의 스루패스를 기록하여 각각 전체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이 56.7%로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역대 5위에 해당하는 몸값은 계속 거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즉시 전력감으로 쓰기에는 경험도 부족한 선수이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은 높은 펠릭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름 이적 시장 탑10 순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